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시작했죠. 81년에. 그러다가 장애인복지법으로 89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1989년 제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장애인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첫 번째를 해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끊어요. 오랫동안 끊어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 선천적, 후천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교재에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 들어갑니다. 신체적 장애가 12종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종은 바로 15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15종 중에 치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성 통증 장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성 통증 장애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 장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장애 12종이 있는데 이 12종은 다시 신체 외부와 신체 내부로 나뉘게 됩니다. 신체 외부에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 내부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3가지부터 하시죠. 자, 정신적 장애 3가지, 지능지수에 문제가 있는 게 지적 장애가 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질환들이 정신 장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폐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바로 정신적 장애라고 말합니다. 자,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 하면은 시각, 그 다음 청각, 그 다음 안면, 그 다음 언어, 그 다음 중풍과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하나 남았죠? 가장 많은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입니다. 자, 내부는 신체 장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자, 마지막은 예전에 간질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요. 뇌전증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간질이 뇌전증 장애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뇌전증 장애가 있고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뇌병변 장애는 외부, 반신마비, 사지마비가 대표적이라서 외부가 되고 뇌전증은 내부가 된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장애의 종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기본 이념 오른쪽에 쓰세요. 재활은 없습니다. 기본 이념 오른쪽에 재활 X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1,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동그라미 2, 평등. 동그라미 3, 사회 통합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라고 장애인복지법 기본 이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활은 없습니다. 2003년에 장애의 종이 5종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5종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안, 장, 호, 간, 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이 2003년에 추가된 5종이 됩니다. 2003년에 추가가 됐고 그 이후로 단 하나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된 5종, 시작,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류장애, 뇌전증 장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장애인 학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교재 보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모두 9가지가 있고 장애인 학대도 직무상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입니다. 1번 누구든지 마지막 부분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신고하여야 한다 X입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가로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최근에 신설된 기관인데요. 여기가 바로 장애인 학대라든지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고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도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성직자, 경찰관, 이웃주민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맨 아래에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돼야 됩니다.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의무자에게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상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근호용,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응급조치 의무 등 들어갑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끊어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행위자 등 장애인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최근에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가 붙으면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들어가고 시도에 있는데요. 시도에 들어가면 시도에 있는 것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은 여기 시도에 있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 내용을 아시면 되기 때문에 양가로 2번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동그라미.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학대받은 장애인을 끊어요. 신속히 발견, 보호, 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시도에 둡니다. 특광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라고 하면 됩니다. 시도에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도에 두는 것이니까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하겠죠. 자, 신고 접수 받고 자, 그 다음에 계속 현장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응급보호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한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한다.